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1시간 이후 관련돼서 좀 늦게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신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회담 및 오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 네옴시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660조 원 중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도 속속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글로벌 이슈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이슈도 그렇고 굉장히 장중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실시간으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으로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0.37% 하락하면서 2,46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약 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네요. 0.06% 지금 하락한 채로 742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하는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박건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변동성 오늘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 모시기 전에 장전에 저희가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최근 훈풍이 불었던 금융시장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이오면서 잠시 주춤하는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거론이 됐지만 이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이슈 속에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널뛰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2,444선으로 내리면서 밀리기도 했지만 낙폭을 줄이고 결국에는 전장 대비해서 소폭 내리면서 2,477.4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장 대비 0.25% 내리면서 743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마이크론의 반도체 감산 소식과 더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Target stock tumbles after profit miss, warning on consumer spending slowdown. 이 대형 소매점 타겟의 어닝 쇼크에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소폭의 하락세를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0.35%, 0.1% 밀리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코스피 투톱 이 삼성전자와 SK, LG 에너지솔루션만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이외 모든 종목들은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와 바이오 시밀러를 동력으로 해서 이 글로벌 시장 속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어제장 최근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90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 함께 지켜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감산 발표를 했지만 장 마감 후에는 이 엔비디아와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 발표 후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우리 흐름은 어떻게 연출이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1위부터 3위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8%, LG에너지솔루션이 0.5% 가까이 약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62%, 주가가 2.6% 넘게 밀리면서 9만 원 선이 붕괴되고 89,1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5% 강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88만 4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역시나 상위 2개의 종목만이 빨간불을 켜냈고요. 그 외 종목들은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삼성형제들은 우승 가운데 자동차주의 부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 SDI부터 기아까지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넘는 낙폭을 키우면서 57,4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모든 종목들은 약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업종별로 특별한 방향성 없이 어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10개 종목들 가운데 5개는 오르고 5개는 내렸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코스닥 투톱,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LNF와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 흐름을 가져갔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 이어갈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장 에코프로비엠이 0.09% 강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 가까운 11만 2,6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밖에 모든 종목들도 강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는 보합권에서 어제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6,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에코프로가 2거래일 연속의 내림세를 연출을 하면서 13만 원 선을 이탈했고 셀트리온 형제들은 모두 부진하는 하루였습니다. 전날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에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한 리노공업이 2%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 리노공업은 0.13% 약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5만 6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도 0.31% 내리면서 12만 9,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밖에 펄어비스부터 첨보는 보합권에서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특히나 좋은 흐름 보였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처음으로 부산주공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올해 3분기 흑자 전환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상한가로 급등을 했죠. 오늘장에서 역시나 강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12% 빨간불을 켜내면서 822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헨즈코퍼레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아와 1,700억 원 규모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장 주가가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5% 넘는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4,36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태평양 물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7% 오르면서 424억 원을 기록을 했죠. 이 눈에 띄는 실적에 최근에 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8.61% 큰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오늘장에서 0.3% 가까이 오르면서 강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64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다음 특징주,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을 했고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한국 사우디 투자 포럼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 아침부터 여러 기업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오후에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의 흐름 오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네옴시티 관련 특징주는 현대 로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네옴철도 협력 MOU를 맺는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장 이 소식이 어떻게 주가에 작용할지 함께 살펴보시면 4.14% 강보합 출발 강세가 강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7,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S오일입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이 자회사인 S오일을 통해서 샤힌 프로젝트로 울산 공장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밝혔죠. 오늘장에서 2.24% 강세를 보이면서 9만 7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관련돼서 의결을 했죠. 이 데이터 관련주를 중심으로
소심으로 어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후에 이 데이터 이중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모아 데이터인데요.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카카오 먹통방지법 관련 수혜주로 꼽히는 이 모아 데이터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4%대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780원 선에 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소폭 하락 마감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학센터였습니다. 네, 11월 1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10시에 개장을 시작을 한 뒤로 시장의 움직임과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바로 실시간으로 또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1시간 늦게 개장을 좀 하다 보니 중국 증시와도 연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계속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특징주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능일로 인해서 1시간 정도 늦게 개장을 하는 우리 시장인데요. 시장과 더불어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약간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6%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예상이 되면서 역시 이 우리나라 시가총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락 출발을 하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업종에 대한 차별화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논하는 것보다도 이 업종별로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는 업종과 떨어지는 종목이 확연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증시도 그런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이 수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부담스럽게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이 좀 반반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이 바로 이제 유통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TX가 오늘도 지금 10.3% 급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면서 유통업종 전체적으로 좀 밑에서 좀 시장 대비가 강하게 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STS에 대한 이 원료 가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S에 대한 관심은 가져가되 우선 변동성에 의한 좀 공격적인 어떤 매매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EID가 3.7%, BJF 리테일이 지금 2.3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현재 편의점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오히려 일반 마트나 같은 이런 대형보다도 이 편의점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도 괜찮았죠. BJF 리테일도 그렇고, GS 리테일, 그리고 이런 이 편의점 기업들에 대한 이 3분기 호실적 이후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갔고, 역시 외식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HML이나 간편식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게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BJF 리테일 어떤 테마가 아니라 실적주로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물산이 2.01%, 동서가 1.37%, 경방이 1.3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도 시장 대비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리가 0.77% 상승, 한국전력이 0.76%, 그리고 인천도시가스가 0.18%, 대성에너지, 그 지역난방공사는 보합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종도 강한데, 혹시 오늘 유통업종, 지금 전기가스 업종, 통신업종이 시장 대비 선전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은 경기방어주에 대한 매력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통신업종 LGU+가 지금 1.71%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 LG유파 채널 수급도 괜찮았죠. 외국인도 그렇고 이 LG유 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도 이제 지금 현재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LG유 플러스뿐만 아니라 통신업체 전체적으로도 최근에 어떤 그 수급적인 면이나 봤을 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준수하게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합쳐서 어떻게 보면은 1조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연속 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업종에 대한 실적주로서도 좀 관심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지금 일동제약이 2.63%, 일동제약의 상승세가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로나19 경구치료제에 대한 승인 기대 상한가까지도 이번 주 한번 갔었는데 상승폭을 계속 좀 갖고 가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고요. 이 파미셀 1.88%, 녹십자가 1.46%, 오리영 1.39%, 한올바이오파마가 1.3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건설업종도 좋습니다. 범양건영이 8.33%, 일성건설 3.88%, 계룡건설 2.89%, 대우건설 1.64%, HDC 현대산업개발 1.3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은 하락하는 업종이 좀 그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나마 선방하는 업종이 이 금속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Y가 지금 28.04%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산하우징이 16.09%, 그리고 삼목 S폼이 5.2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건자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또 많이 높은 상황이죠. 지금 사우디 쪽에서의 그런 그 모듈러에 대한 주택 수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건자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역시 한국선제도 지금 3.17%, 제일테크노스가 1.6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정보기기 업종도 괜찮습니다. 앱코가 3.03%, IDP가 1.63%, 바이오스마트가 0.84%, 토비스가 0.79%, ECS가 0.6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좋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그룹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크게 갖고 가네요. 위메이드 맥스가 5.57%, 위메이드가 지금 4.39%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3.2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삼성전자 1.28%,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크네요. 5.14%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마이크론에 대한 악재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솔루션이 0.17% 상승, 삼성바이오로서 0.23% 상승, LG화학이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종별로 차별화가 오늘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 반도체 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지금 LG에너솔루션,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어본다고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5% 이상 떨어지는 거 외에 큰 폭의 하락세가 보이는 종목들은 많이 없고요. 그나마 지금 현재 2% 이상 오르는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크래프톤이 2.71% 상승, NC소프트가 2.81%, 오늘 게임주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제 컴투스, 그 FTX 파산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컴투스와 같이 이 게임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에코프로는 0.98% 하락, 셀트론 헬스케어가 0.15% 상승, LNF가 0.99% 하락, 그리고 HLB가 0.27% 상승, 카카오게임즈는 0.5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큰 변동성이 없네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근데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봤을 때 역시 말씀드렸던 위메이드가 4.21%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도 2.0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SM에 대한 어떤 그전에 시장의 그 주가 하락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콘서트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콘서트 그리고 MB 쪽에서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좋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제외할 필요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성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신라젠은 4.75% 상승, 그리고 다우데이터가 5.2%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벌써 좀 신고가를 지금 경신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오늘 시장은 좀 차분하게 흘러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장 자체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특징적인 종목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임주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 여러분들께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님과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는 큰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먼저 이제 지난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선매, 판매 호조에도 이제 불구하고 각종 지표 약세, 대형 유통업체 어떤 타겟의 실적 실망감 여러 가지 요인, 그다음에 마이크론 감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폭들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는데 오늘 이제 소폭 개파락이 발생이 됐고요. 어제 이제 망치형 음봉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폭 개파락이 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어제 아랫골이 하단을 깨지면은 약간 힘없이 약간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장세, 일반적으로 21선까지 약간 터치하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소폭의 생보등락의 또 움직임들 보여준 다음에 12월 초에 이제 강세 부분들이 연출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하락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움직임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국은 20일 정도 상승, 그다음에 전체 저점에서 올라오면은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가파른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변곡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중심까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한 달 상승,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다음 달은 월중 조정, 다시 12월 달에 적산병 이런 부분으로 현재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60일 주기 사이클을 보고서 하나의 이제 장세가 열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는 게 좀 좋다 좀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 부분들은 약간 저평가적 요인이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약간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이제 덕산 하우징이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들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덕산 하우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듈 주택이죠. 이게 밀서 조립을 좀 해서 주택을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네옴시티의 어떤 구상이 모듈러 어떤 건축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또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런 흐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저평가됐던 이제 건설주가 다시 한번 매기 확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산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이나 이제 기간 조정, 이게 만약에 이제 종가상으로 약간 밀려준다면은 이제 분할 매수로 잠깐만 접근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격 조정을 보인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 현재 그 건설주들이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범양건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좀 해당이 됩니다. 현재 그 대세 상승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범양건영도 마찬가지 이제 고점 대비 일주일 정도 밀렸고요. 단기 쌍바닥 보이고 급등하다가 장중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약간만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중소형주에 좀 해당이 되는 서희건설도 이제 마찬가지죠. 완만하게 이 부분들은 현재 다른 종목군들은 크게 올랐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어느 날 갭이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가속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건설업체 등 순환매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범양건영, 서희건설 이런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에 일성건설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정도 이제 쉬어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기다가 오늘 갭상승 됐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흐름을 현재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특징주들이 현재 그 특징주들이 이제 겨울철 관련된 이슈들, 현재 이제 중국하고 하해인 무주가 되면서 이제 우류 쪽도 마찬가지 현재 그 이제 교역이 좀 될 거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소비 판매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태평양물산 부분들이 오늘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극단적인 약간 저평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현재 조정을 보여줬다가 이제 상승 삭발형 윗꼬리 감싸는 양봉이 나와주기 때문에 한번 현재 그 눌림목이 나와준다면은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태평양물산도 개별주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패션 의류 쪽에 그 종목군도 한번 단기적으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특징적인 그 요소로 한번 보면은 오늘 뭐 GH 신소재 등이 올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마도 이 자동차 부품주의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의 또 순환매로 오늘 좀 DH 신소재가 좀 오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순환매로 이제 조정을 약간 보여주는 종목군들의 어떤 현재 매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성우 하이텍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 5일선 찍고 이제 돌아서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들 오늘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동아화성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단기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참고로 현재 특징적인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SDX라는 그룹이죠. SDX 부분들은 현재 히토류 관련된 강원도 관련된 생산 이쪽 이제 이슈가 좀 있어서 연달아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리튬에서 니켈이나 히토류 쪽으로 현재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쪽 SDX 그룹주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SX 중공업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5일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S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이슈로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늘 시장에서 정확한 뷰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큰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도 팝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현재 어떤 포인트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외국인이 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긴 파는데 굉장히 많이 팔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저께 15일이었죠. 화요일 날 외국인이 2,350억 순 매도를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이 910억 순 매수였긴 했지만 기관이 또 한 2,300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금 장 초반인데 외국인이 한 1,500억, 1,600억 정도 지금 1,561억 순 매도인데 오늘도 이 정도 규모를 본다면 2,000억 원 순매도가 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죠. 이 순매도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순매도에 대한 이유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올랐죠. 이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고요. 지수도 좀 빠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고 환율적으로는 좀 너무 빠르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죠. 달러의 약세가 사실은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 추세는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약세 속도가 또 너무 빨리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 빨리 올랐던 부분들, 너무 빨리 올랐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국인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핑계거리가 좀 필요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경기가 좀 후퇴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하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하락이 있었고 보통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세게 하락을 했죠. 근데 국내 시장은 놓고 보면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코스닥이 많이 빠진다.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게 국내 시장은 코스피 시가총액 1, 2, 3, 4위가 다 기술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지수의 성격은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지만 종목의 성격은 국내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영향을 분명히 좀 받는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보다 하락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환율도 사실은 NDF 역외환율 1개월물 본다라면은 1,330원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환율의 상승폭은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덜한 부분들이 있고 이 지수의 하락폭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의 장점은 변동폭이 좀 덜하다는 거. 하지만 성격은 비슷하게 가져온다라는 부분들.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좀 줄어들지만 차익 매물은 당분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빌미를 줬다는 느낌이 강하군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특징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을 오늘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감산 이야기도 나오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특히 좀 많이 하락합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통적으로 빠지는 요인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지가 않았었죠. 마이크론이 D램과 웨이퍼의 생산량을 20% 정도 줄이겠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될 것 같아서 줄이겠다. 사실 미국 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산업 생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마이크론 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 나오면서 기술적 조정 나왔었는데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죠. 마이크론이 감산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당연히 마이크론 하락하면서 다른 반도체주들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영향이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락을 했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하이닉스가 좀 있죠. 시작했을 때 바로 외국인 창고 세 곳을 통해서 매도가 좀 강하게 한 번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땐 양봉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 이 외국인들의 좀 급한 물량을 장 초반에 SK 하이닉스는 좀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변동폭이 그래도 좀 크죠. 그 영향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하락폭은 마이너스 10%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좀 급한 자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창고를 통해서 특정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폭은 한 3.6% 지금 자리 정도가 좀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뭐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뷰가 나빠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적 조정도 나왔고 마이크론도 이 좋지 않은 경기 침체에 대한 생산량 감산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이 돼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좀 급한 자금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큰 특징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사님. 그럼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실은 반도체는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술주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박스권 상단 한 2,500선 정도 봤을 때 이걸 뚫으려면 호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당분간 이런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죠. 지금은 좀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시험 매물에 대한 욕구가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을 뚫기가 힘든데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한다라면 이 기술주들 그리고 시총 국내로 따졌을 때는 기술주이면서 시총 상위주가 지금 반도체가 제일 위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박스권 돌파하기는 만만치는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사실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횡보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얇은 박스권 상단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면 한 95,000원 정도를 상단을 잡을 수 있겠는데 121선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겠죠. 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은 당분간 나타나겠는데 내년에는 사실 돌파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매매를 잡으시고요. 9만 원 좀 아래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있고 9만 원 위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정도 로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적인 자리 맞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내년 반도체는 금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내년을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뭐 무조건적인 매력도가 높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오뚜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뚜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죠. 1조 8,800억입니다. 2조 원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료 업종들이 사실 변동폭이 좀 작고 좀 심심하죠. 시장에서 음식료 섹터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는 시가총액이 큰데 이 시장의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료 업종 중에 오뚜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좋았던 건 내수주였고요. 그리고 내수주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분위기는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국내도 본다라면 음식료 같은 경우 뭐 사실은 수출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음식료 업종도 전체적으로 국내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고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오뚜기도 실적 계속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는 자리고 주가 최근에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격적인 매력도는 좀 높다라는 부분. 불황에도 확실하게 좀 실적으로 버텼던 게 국내에서 확실한 종목이 음식료였거든요. 실적 부분 본다라면 그리고 이 박스권이라고 제가 지수가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안에서는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종목들에 있어서 매력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뚜기는 가격적인 매력도 그리고 실적적인 면 그리고 미국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까지 뭐 당분간은 음식료 업종 그중에서 뭐 오뚜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 오뚜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매력 포인트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장 초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 계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건희 차장님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시겠다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떤가요? 물고기를 잡기에 좋은가요? 종목마다 틀린데 일단 장기로 볼 종목, 단기로 볼 종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전문가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일단 마이크론이 반도체 생산량 감축을 발표했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론이 생산량 감축을 한 게 어제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생산량 감축 때문에 올라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상하게 또 생산량 감축을 반도체 시장 위축으로 또 받아들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떨 때는 좋은 쪽으로 봤다가 어떤 때는 나쁜 쪽으로 봤다가 이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서울경제 그 가족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중단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이러한 기술주들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보이고 똑같이 생산량 감축이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 빠지는 이러한 반도체 이런 업황 얘기가 다른 얘기로 하면 무엇이 되느냐면은 지금 재고 수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재고가 예상치 못하게 실적에 반영이 됐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었을 때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도체 쪽은 약간은 매매하기가 내년 1분기가 지수기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는 특징주를 딱 보게 되면은 장 시작했었을 때 조선주하고 강관주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었는데 지금 그 강세업종이 밑으로 빠지면서 게임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11월 15일 화요일 날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했었던 업종이죠. 그때 보면은 반도체 제약 게임주를 매수를 했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도 하루하루 순환매하면서 종목을 매수를 해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외국인은 철강주, 화학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 화요일 날 게임주, 어제 같은 게 신재생에너지, 전력, 전선, 태양광, 강관 이렇게 매수를 했었었는데 그만큼 저희 주도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도 굉장히 매매 패턴이 빠르다.
근데 저희 개인들은 그 패턴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특징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게임주도 굉장히 매매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게임 산업 전망에서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리포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2023년도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그 하나증권의 리포터가 있는가 하면은, 자, 2023년도에는 양극화가 될 것이다. 아직 저점이 아니다. 종목마다 다 틀릴 것이다. 하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터도 있듯이 여러 가지 굉장히 시각이 다양한데, 일단 오늘 게임주가 강하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리오프닝, 금리 상승 이런 데에 굉장히 비우호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게임주들이 굉장히 2022년도 매출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매출 성장하고 이익 기여가 큰 신성장 동력을 보유한 게임주를 찾자, 그렇게 하자면은, 일단은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하고 NC소프트 이렇게 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오늘 뭐 NC소프트가 실적도, 지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었고, 오늘 좀 강세로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는 게임 산업이 양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PC하고 콘솔 게임 수요가 다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게임쇼에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오위즈가 지금 피해 거짓이라고, 이게 이제 그 PC나 콘솔 게임 쪽인데 굉장히 흔행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이런 캐주얼 트렌드 앞서서 이런 PC나 모바일 그리고 콘솔 전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네오위즈하고 데브시스터즈니까 이 종목들을 좀 참고해서 잘 보시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휘둘르지 않고 봐야 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어제 외국인 매수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전선하고 전력기기 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LS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일단 수급은 지난 3월 이후로 기관들이 150만 주 이상 이렇게 매수를 오르든 빠지든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그 3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상승 모멘텀이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글로벌 송대전 투자 확대 때문에 전선하고 전력기기 업황이 호황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뭐 최근에 LS 관련주들의 그 상승 이슈가 그 자회사가 LS 리꾸동 재련이 있었었는데, LS M&N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전력 투자 인프라 확대로 네옴시티,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LS 그래서 관련주들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도 되고요. 네옴시티, 그리고 실적도 자회사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LS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 실적이 중요한데, 그 LS 전선하고 LS 일렉트릭이 뭐 수익성이 되게 돋보이고 수주 잔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변동성에 저희가 대응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런 신재생 쪽이나 실적과 수주가 바탕이 되는 업종과 종목에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아주 면밀하게 시장을 분석을 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점까지 모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장님, 그렇다면 특징적으로 보고 계시는 차장님 픽의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저는 그 효성 TNC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화학섬유 업종인데, 저희 다 아시겠지만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죠. 스판덱스가 효성 TNC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매출에 21년도에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에 그 매출의 8조 정도의 총 매출 중에서 3조 5천억을 스판덱스가 혼자 차지를 했죠. 그중에서 스판덱스의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을 냈죠. 총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었는데
스판덱스라는 섬유 하나가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2022년도에 들어가 봤더니 1조 3천억을 내던 스판덱스의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260억.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거죠. 3분기 기준으로. 근데 잘 보시게 되시면은 2021년도 7월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3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였는데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미리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 업황이 좋을 것 같으면 선반영해서 상승을 하고 업황이 하락할 것 같으면 최악의 상황을 또 선반영해서 먼저 하락을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 현재가 스판덱스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현재 기관 위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상승의 시작도 저희가 최악을 지났다. 이걸 확인하기 전에 먼저 올라가는 게 합당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대표적인 게 소성 TNC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의 모멘텀은 저희 그 서울경제 가족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사이트에 중국 국가통계국에 들어가시면은 최근에 그 PPI죠.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만큼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화학섬유 제조 쪽이 1월에서 10월 사이에 5.6% 상승으로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그 화학섬유 그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체적인 화학섬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 근데 중국이 화학섬유가 성장률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효성 TNC한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이죠.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